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접속사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어에서 중요한 접속사 쌤이 몇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 6가지가 있다라고 했지. 첫 번째는 명사, 두 번째는 형용사, 세 번째는 동사, 네 번째는 부사, 다섯 번째는 전치사. 그 책 맨 앞에 프린트 안 받았어? 프린트 아까 안 받았니? 걔랑해? 프린트 이거 준 거 같은데? 안 받았어? 받으면 되지. 자, 그 다음에 전치사 다섯 번째가,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야? 접속사였지. 얘들아, 접속사는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어. 무슨 접속사와 무슨 접속사였어? 그렇지. 야, 알면은 좀 대답해봐. 괜찮으니까. 등위 접속사와 뭐였어? 종속 접속사였지. 그치? 자, 그래서 등위 접속사는 영어로 몇 가지가 있어? 내가 네 가지 말고 5가지 있다라고 했지. 하나 더 추가했지. 뭐였어? and, or, but, so, comma for라고 말씀드렸죠. 아시겠죠? 뭐라고요? and, or, but, so, comma for입니다. 그죠? 뭐야 이게? 그냥 봐봐 얘들아. comma for 때문에 일부러 다른 색깔로 칠해봤어. 뭔가 이상한데?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 모든 접속사를 뭐라고 그래 얘들아? 종속 접속사라 그래. 자, as 무슨 접속사? 종속 접속사. if 무슨 접속사? 종속 접속사. although 무슨 접속사? 종속 접속사. that 무슨 접속사? 종속 접속사. 됐지? 자, 그런데 이 종속 접속사도 그렇고 등위 접속사도 그렇고 이렇게 양쪽에 주어 동사가 나올 수가 있잖아. 맞지? 우리는 그때가 상당히 중요해. 왜? 원래 접속사는 얘들아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 다 연결이 가능해. 그러니까 피자인 햄버거, 야 그거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니? 없잖아.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야? I played soccer and my sister studied hard. 이런 걸 배우고 싶은 거잖아. 긴 거, 그치? 그러면 이 긴 거라는 게 and, or, but, so, comma for를 중심으로 양옆에 있어야 되고 나머지 종속 접속사는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주어 동사와 주어 동사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있어도 돼? 맨 앞에 있어도 돼. 자, 이런 식으로 종속 접속사는 등위 접속사와 다르게 위치가 어떻다? 다양해요. 아시겠죠? 이거를 먼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얘들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절이라는 걸 배웠잖아. 지난 시간에 절이 뭐였어? 구가 뭐였어? 얘들아 구하고 절은 같이 기억하는 게 중요해. 구는 단어가 2개 이상이 주어 동사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의 의미가 되는 거라고 했지. 그런데 절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단어가 2개 이상인데 그 안에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고 하나의 품사나 의미를 형성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똑같은데 주어 동사가 있냐 없냐야. 주어 동사가 없으면 구, 있으면 절이야. 그럼 쌤, 이거 절이에요? 당연히 절이지 얘들아, 맞지? 쌤, 이거 절이에요? 당연히 절이지. 됐습니까? 선생님, 이거 절인가요? 당연히 절이지. 선생님, 이거 절인가요? 당연히 절이지. 선생님, 이거 절인가요? 당연히 절이지. 이거 절인가요? 다 절이지. 다 불국사야. 죄송해요. 다 절이에요. 근데 뭐가 중요하다? 등위 접속사가 앞에 있을 때랑 종속 접속사가 앞에 있을 때 뭔 차이냐 이거야. 그걸 배우는 게 오늘 수업의 끝이야. 자, 얘들아, 우리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절의 기본을 배우기 시작했어. 문법 시간에. 그래서 너희들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 쌤이 세세하게 정리해 줄게. 앞에 있는 접속사가 없잖아요. 앞에 있는 접속사가 없거나 앞에 있는 접속사랑 해석을 같이 안 하거나 관련이 없잖아. 그럼 무조건 주절이야. 뭐라고요? 무조건 주절이라고요. 되셨죠? 그런데 옆에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등위 접속사가 있고 주어 동사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등위 접속사와 주어 동사까지 한꺼번에 등위 접속사가 앞에 있다라고 해서 등위절이라 그래. 뭐라고 얘들아? 등위절. 쌤, 등위가 뭐예요? 영어로 이퀴밸런트야. 등위는
문법적으로 똑같은 위치에 있다는 거야. 그러면 종은? 종은 주인의 밑에 있지. 주인이 주야. 종이 종속이야. 왜 종속이에요? 종에 속한다고 해서. 알겠지? 그러면 앞에 있는 주어 동사는 주절이겠네? 왜? 앞에 접속사가 없잖아. 관련이 없잖아, 얘들아. 그치? 그럼 뒤에 있는 주어 동사는 뭐라고 할까, 얘들아? 뒤에 있는 주어 동사 앞에는 종속 접속사가 있지, 얘들아. 그래서 이제부터 뭐라고 한다? 종속절이라고 한다. 뭐라고요? 종속절이라고 한다. 뭐라고요? 종속절이라고 한다. 뭐라고요? 종속절이라고 한다. 너무 중요해서 그래. 알았지? 자, 그러면 이제 이 얘기하면 끝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이 종속절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우리가 배울 이 종속절은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다? 오늘 배울 명사절입니다. 뭐라고요? 명사절.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형용사절입니다. 뭐라고요? 형용사절입니다. 세 번째가 뭐라고요? 부사절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막 새롭고 신기한 많은 용어가 나오는 거 아니죠?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문법 용어를 전 하나로 뭉치는 것 뿐이에요. 더 좋은 과정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방금 전에 선생님이 등위 접속사 and, or, but, so, comma, for가 없으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접속사가 나오고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오면 한꺼번에 선생님이 종속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종속절이 몇 가지로 나뉜다고? 세 가지로 나뉜다고. 무슨 절, 무슨 절, 무슨 절?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로 나뉜다고요. 그럼 어떻게 구분해요? 그걸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and, or, but, so, comma, for를 제외한 모든 접속사가 주어 앞에 있으면 이 주어를 이 가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이 가. 은는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쌤? 좀 어색합니다. 우리나라 말 특성상 그래요. 그 다음에 동사를 앞에 있는 종속 접속사랑 같이 해석해야 돼요. 왜요, 쌤? 연결되기 때문이야. 종속 접속사는 뒤에 있는 동사의 의미를 더해줘. 그게 특징이야. 오늘 여러분들이 새롭게 기억해야 될 게 이게 딱 하나야. 되셨죠? 그래서 여기서 잠깐만 넘어오면 명사절인지 형용사절인지 부사절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 먼저 종속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거나 주어가 동사하는 지라고 해석이 되잖아. 그럼 무조건 명사절이야. 알겠지? 근데 종속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주어가 동사는이라고 해석하거나 주어가 빠질 때도 있거든. 동사만 잘 보면 돼. 동사는이라고 해석되잖아. 그럼 전부 다 형용사절이야. 그리고 형용사절을 구분하는 방법은 더 간단하다. 형용사는 누굴 꾸며줘? 명사를 꾸며주지. 그래서 모든 형용사절 앞에는 명사가 있어요. 뭐라고요? 모든 형용사절 앞에는 명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명사를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선, 행, 사. 안티시덴트라고 합니다. 되셨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선행사라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관계사에서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형용사절을 관계사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 말이 이해돼요? 다시 니은으로 끝났으니까 형용사의 해석과 마찬가지인 거지. 니은으로 끝났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도훈이가 바라보고 있는 신호등. 그럼 도훈이가 바라보고 있는은 누굴 꾸며줘? 신호등을 꾸며주잖아. 그치? 예나가 하고 있는 게임. 그러면 누구를 꾸며줘? 예나가 하고 있는 이 게임을 꾸며주잖아. 그치? 그러면 게임이 명사니까 예나가 하고 있는 뭐가 되겠어? 형용사가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이제는 크게 보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어렵다고요, 이제부터는. 그럼 부사절인 건 어떻게 알아요? 위의 해석도 아니고 밑에 해석도 아닌 나머지 모든 해석이야. 위의 해석도 아니고 밑에 해석, 즉 명사절 해석도 아니고
주어가 동사는 겉지도 아니고 주어가 동사는이나 동사는이라는 해석도 아니면 전부 부사절이야. 자, 이거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어떻게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인지 구분하는 방법을 들어봤죠? 이제 진짜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준비됐어요? 이제부터 고등학생으로 넘어가는 거야. 갑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또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자, 다음 페이지 넘기면 277번이 나오지, 얘들아. 보이십니까? 자, 이제부터 277번부터 넘어갑니다.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That he told a lie is obvious. 갑니다. 그가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은이지. 자, that이라는 녀석이 해석을 어떻게 한다? 것이라고 뒤에 있는 told랑 같이 해석되지. 그러면 that은 and, or, but, so, comma, for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죠. 그럼 무슨 접속사입니까? 종속 접속사입니다. that부터 지금 뒤에 나오는 he told a lie까지가 그럼 무슨 절이 되는 겁니까? 종속절이 되는 겁니다.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근데 종속절은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방금 해석했을 때 그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입니다. 그러면 거짓말을 했다라는 told에 것이 붙어서 무슨 절이 된 겁니까? 명사절이 된 겁니다. 이제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that부터 lie까지가 하나의 뭐일 뿐이다? 명사일 뿐이라고. 근데 좀 더 정확한 이름은 뭐라고 얘들아? 안에 주어 동사가 있으니 무슨 절이라고 부른다? 명사절이라고 부르는 거야. 애나 이해되니? 빠르면 얘기해. 그러면 명사절이라는 건 무슨 자리, 무슨 자리, 무슨 자리, 무슨 자리 중에 하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통째로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그 중에서 누구 자리에 들어간 거야? That he told a lie가 무슨 자리야? 그것도 어떻게 알아? 정말 쉬워. 주어 자리야. 왜 그럴까? 동그라미 쳐봐. 은이 뭐야? 국어 시간에 배웠던 주어에 붙는 주격 조사라고 배웠지. 주격 조사가 붙으면 주어야. 어때? 종속 접속사와 뒤에 있는 동사를 같이 해석만 하면 저 긴 덩어리가 뭔지 알 수 있겠지. 됐어요? 다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278번입니다. 277번과 278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봐봐. 너 이거 중3 때 배운 거다. It is obvious that he told a lie.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것은 명백하다지. 뭐가? 그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이지. 해석은 똑같거든. 근데 위에와 아래의 차이가 뭐야? 우리는 중학교 때 가주어 진주어를 배웠어. 왜 배웠어? 왜 배웠어? 주어가 너무 길어서 처음부터 말해버리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기억을 못할까봐 어디로 보내는 거라고 했어? 뒤로 보내는 거라고 했어. 맞아 얘들아? 그럼 어쨌든 여기에 가짜 주어가 있고 여기에 진짜 주어가 있는 건 이해돼? 그리고 이 진짜 주어가 긴 이유는 뭐 때문이다? 명사 구이기 때문이야? 절이기 때문이야? 절이기 때문인 거야. 아시겠어요? 넘어갑니다. 279번입니다. It is a pity that you missed the beginning of the concert. 얘들아 마음속으로 해석해봐. 말 안 할 거잖아. 시작. 자 했어요? 자 쌤이 해볼게요. PT가 무슨 뜻이야? 안타까움이란 뜻이지. 가볼게. 그것은 자 근데 단어 뜻 밑에다 쓰지 마. 단어 뜻 따로 써. 태랑 알았지? 단어 뜻을 쓰지 마. 구조분석도 쓰지 마 얘들아. 너희들이 집에서 말로 연습하는 거야. 단어 뜻은 딴 데다 쓰세요. 여기 옆에다 이런 데다 쓰세요. 다른 공간에. 알았지? 자 봐보자. 그것은 무엇이다 얘들아? 안타까움이다. 뭐가? 너가 뭐 한 거? 자 집중해. 지금 PT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 미스가 놓치다지. 자 내가 해석 어떻게 해야 돼? 놓쳤다는 것은이지. 맞아? 무엇을? The beginning of the concert. 콘서트의 시작을 놓쳤다는 것은이지. 자 그러면 것으로 끝났으니까 무슨 절? 명사절. 은으로 붙었으니까 무슨 자리? 주어 자리. 근데 앞에 it이 있으니까 무슨 주어 자리? 진주어 자리. 끝. 됐어요? 엄청 심플하죠?
다음 갑니다. 280번입니다. 280번 의문문이지. 당황할 거 없어. 그냥 하면 돼. Is it true that you are moving away next week? 무슨 말이야? 그것은 사실이니? 근데 그거 뭔지 모르잖아. 그치? 가볼까? 너가 이사를 갈 것이라는 것은이지. 언제? 다음 주에. 맞아요? 여러분, 지금 대시 있으니까 무슨 접속사? 종속 접속사. 대신 뒤에 있는 누구랑 같이 해석한다? 동사. 동사랑 같이 해석할 때 이사를 갈 것이라는 것을이야? 이사를 갈 것이라는 것은이야? 것은이지. 그러니까 무슨 자리? 주어 자리. 그러니까 무슨 절? 명사절. 됐습니까? 그런데 앞에 이시 있으니까 무슨 주어? 진주어. 끝. 간단하죠? 오케이. 그리고 앞으로 얘들아, 선생님이 명사절이 너희들 교과서 할 때도 똑같이 할 거야. 우리 교과서 내신 들어갈 때도 쌤이 명사절이 나오잖아. 그럼 무조건 무슨 표시한다? 꺽쇠 표시할 거야. 꺽쇠 표시.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해 주세요. 알았죠? 자, 그 다음 281번 보겠습니다. The astronomer said. 자, astronomer가 천문학자지. 밑에 써있지. 천문학자는 말했다. 뭐라고 말했을까?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이지 얘들아. 그럼 얘들아, 을이 붙었어. 것이 됐어. 무슨 절? 명사절. 을이 붙었어. 무슨 자리? 목적어 자리야. 납득가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that부터 someday까지. 어디에 살 것이라는 것을 다른 행성에서. 언제? someday. 언젠가 이 말이지. 그러니까 얘들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한꺼번에 명사야? that부터 someday까지가 한꺼번에 명사이자 무슨 자리? 목적어 자리. 이제부터 너희들이 말해야 될 건 그거야. 두 가지야. 무슨 절이냐, 그리고 무슨 자리냐. 알겠지 얘들아? 그것만 기억하면 돼. 내가 말했지? 분명히 어렵다고 했어. 하지만 잘 따라와야 돼. 이제부터 잘 따라올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보는 거야. 왜? 우리 형식 배웠잖아. 다음 갑니다. 282번입니다. I told her that I could come back to work this Friday. 해석해볼까? 나는 말했다. 그녀에게 내가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어디로? 일하러. 언제? 이번 주 금요일에. 됐니? 자, 그러면 접속사가 뭐예요? 대시죠. 대시고 해석이 누구랑 같이 됐다? 컴백과 같이 했겠지. could comeback이 무슨 말? 복귀할 것이다지. 그럼 복귀할 것이다라고 해석했어? 복귀할 것이라는 것을이라고 해석했어? 선생님이? 복귀할 것이라는 것을이라고 해석했지. 복귀할 것을이라고 해석했지. 그냥. 그러니까 을이 붙었으니까 무슨 자리? 목적어 자리야. 알겠지? 얘들아, 이제부터 을을이 붙으면 무조건 목적어 자리고, 은는이가가 붙으면 무조건 주어 자리고, 이다가 붙으면 무조건 보어 자리야. 알겠니? 필기해볼게. 이제부터 어떻게 한다고? 은는이가가 맨 끝에 붙으면 주어 자리. 그 다음에 얘들아, 이다가 붙으면 무슨 자리? 보어 자리야. 그 다음에 을을이 붙으면 무조건 무슨 자리야? 목적어 자리. 에이, 을을이 목적어라는 건 아니야. 알았지? 해석하는 방법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얘들아. 선생님 목소리가 지금 상당히 격양됐죠? 제가 평소엔 부드럽게 하잖아요. 제가 격양됐다라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제가 형식할 땐 여러분들 중요하게 안 했잖아요. 그죠? 형식할 때 가볍게 봐도 돼. 이제부터 긴장해야 돼. 알았지? 무조건 접속사를 앞에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갑니다. 283번 해볼게요. I hope this new year. 나는 희망한다. This new year will bring? 갑자기 동사가 나왔어 얘들아. 그치? 그럼 앞에 다시 주어가 나왔다는 거지. 이해돼? 그런데 주어 동사가 이렇게 두 개 있으면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무슨 사가 필요하다고 당연히 배웠어? 접속사가 필요하다라고 배웠지. 쌤, 근데 접속사가 this인가요? 아니지. this new year는 그냥 올해잖아. 그러니까 앞에 접속사가 없어진 거야. 쌤, 왜 없어요? that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배웠잖아. 이해돼? 쌤, 근데 왜 that을 왜 생략해요? 그냥 간단하게만 말해줄게. that은 뒤에 있는 주어 동사 내용이 사실이라는 걸 전달할 때 보통 써. 그래서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면 보통 이렇게 said라는 말이 나오잖아. tell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이런 말이 나오면 뒤에 사실을 말할 거라는 걸 원어민들은 바로 직감해. 그래서
대수 생략해. 약간 이런 느낌이야. 엄마가 너희가 집에 왔어. 우리 예은이 딸 밥은 이러면 예은이 무슨 말인지 알아 몰라? 알지? 엄마가 너한테 물어보는 건 밥 먹었니잖아. 근데 예은이는 엄마가 밥은이라고 했을 때 먹었니까지 같이 기억하고 있잖아. 마치 그것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자 가보도록 하자. 나는 희망한다. 올해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누구에게? 너에게 무엇을? 더 좋은 행운을. 됐어? 자 그러면 지금 you better luck이 사형식이라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명사절이야? this부터 luck까지지. 왜? this 안에 대시 생략됐고 대시랑 뒤에 있는 will bring이 같이 해석해서 뭐라고 끝났으니까 겉을이라고 끝났으니까 무슨 자리? 목적어 자리가 된 거야. 이해되지? 자, 그 다음 갑니다. Remember, sometimes silence is the best answer. 해석해 보겠습니다. 얘들아, remember는 동사지. 이거 모르면 안 되지? 기억해라. 무엇을? 때때로 침묵이 최고의 대답이다야 대답이라는 것을이야. 그렇죠. 대답이라는 것을 뭐해라? 기억해라 이 말이지. 그럼 얘들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목적어예요? sometimes부터 answer까지가 목적어라는 거 바로 납득됐지. 그래서 sometimes부터 answer까지 무슨 자리? 목적어 자리. 무슨 절? 명사절. 이 두 가지만 기억하라고 했지. 그런데 remember라는 동사 뒤에 나오는 목적어를 나타내는 접속사 대신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이건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거야. 넘어갑니다. 285번입니다. Her contact reminded us we had an appointment.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녀의 연락은 자, remind는 상기시키다라는 뜻이야, 얘들아. 상기시켰다. 얘들아, 그리고 촬영 중이니까 여러 번 봐도 돼. 오늘 유튜브에 올릴 거야. 누구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상기시켰을까? 우리가 가졌다야 가졌다는 것을이야. 가졌다는 것을이지. 무엇을 가졌다는 거? 약속을 가졌다는 것이지. 맞아?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명사절인 게 또 드러났어. 당연히 위부터 appointment까지가 명사절이라는 걸 눈치챘지. 나 말 안 빠르지. 그런데 위라는 주어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 접속사가 있어야 돼. 그런데 어떤 자리일 때만 접속사 어떤 놈을 생략할 수 있다? 목적어 자리일 때만 접속사 that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배웠지. 됐어? 그런데 us라는 간접 목적어가 앞에 있으니 생략된 that부터 appointment까지는 무슨 목적어라고 볼 수 있어? 직접 목적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앞에 us가 간접 목적어니까 얘들아. 이해돼요? 좋습니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다면 이제 형식까지 완벽하게 익힌 거야. 다시 한번 말합니다. 사형식은 목적어가 두 개야. 앞에 있는 놈은 간접 목적어에게고요. 뒤에 있는 놈은 을을이라고 해석하는 직접 목적어입니다. 넘어갈게요. 286번입니다. History shows us language and communication evolve through time. 얘들아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 역사는 뭐한다? 보여준다. 맞아? 누구에게? 우리에게. 에게라고 하면 무슨 몇 형식이라고? 사형식이야. 갑니다. 언어와 의사소통이 진화되었다야 진화되었다는 것을이야. 진화되었다는 것을이지. 얘들아 무엇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지. 그럼 시간을 통해서라는 말은 시간이 지나면서지. 자 그것까지 납득됐지? 자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명사예요? 랭귀지부터 타임까지가 명사죠. 그런데 안에 주어 동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절이에요? 명사절이에요. 그런데 동사와 앞에 있는 접속사가 겉을이라고 해석이 됐어요. 그럼 무슨 자리라고요? 목적어 자리라고요. 이제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이제 B반에서 A반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중이야. 자, 그 다음 287번입니다. Your problem is that you think too much. 자, 천천히 같이 해보자.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이 생각을 한다는 겉을이야, 겉은이야,
겉이다야? 예은아 겉이다야? 왜? 비동사 is가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방금 that you think too much부터 해석했어? is부터 해석했어? 그렇죠. 여기서부터 해석했죠. 제가 뭐라 그랬죠? 모든 이 형식은 누구부터 해석해야 됩니까? 보어부터 해석하라고 했죠. 맞습니까? 잘 들어. 선생님이 지금 is부터 해석을 안 하고 여기부터 해석을 했잖아. 다시 한번 봐봐. 너의 문제는 너가 너무 많이 생각한다는 것이다잖아. 납득하지? 그럼 거꾸로 해석했으니까 몇 형식? 이 형식. 뭐라고요? 거꾸로 해석했으니까 이 형식이야. 그럼 is는 동사고 that부터 much까지는 보어가 되겠지. 그런데 보어는 명사도 들어갈 수 있고 형용사도 들어갈 수 있어. 그런데 해석을 해보니 것으로 끝났어? 는으로 끝났어? 것으로 끝났으니까 명사야 형용사야? 명사. 그런데 안에 주어 동사 있어 없어? 있어. 그럼 명사 절이자 보호자인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거꾸로 해석하면서 이다로 끝나면 다 보호자리야. 알겠지 얘들아? 오케이. 28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wish is that 나의 소망은 무엇이다? 내가 받는 것을이야 것은이야 것이다야. 다시 한번 생일 파티에 새로운 스마트폰을 받는 것은이야 것이다야 것을이야 것이다지. 그러니까 거꾸로 해석했어? 원래 방향으로 했어? 거꾸로 해석했으니까 몇 형식? 이 형식. 그럼 동사가 is지. 그럼 that부터 끝까지는 무슨 자리? 보호 자리. 됐습니까? 자, 지금부터 해석하시면서 선생님처럼 해석하면서 밑에 있는 체크어 풀어보겠습니다. 시작. 얘들아 풀면서 들어. 이건 문법이 아니야. 이거는 수능을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야. 파이팅 하자. 너희는 할 수 있어. 모르는 단어 질문해요. 아니 나 쌤이 너희들 모를 만한 거 써줄게. 자, 얘들아 다 했어?
이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시간을 30분 정도 남았고,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해석을 쓰면서 문장을 계속 다시 보면서 쓰잖아. 문장을 다시 또 보고 또 해석 쓰고 또 보고 해석을 쓴다라는 것 자체가 아직 상당히 해석을 영어에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는 과정 있잖아. 그 과정이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는 뜻이야. 그 과정이 빠르게 이루어지려면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아마 쌤한테 앞으로도 지금부터 이후에 배우는 거를 보면서 느끼겠지만 접속사를 집중적으로 찾아봐야 되고 그 접속사 뒤에 있는 동사를 반드시 연결하는 연습이 돼야 돼. 그럼 그때부터 고등학교 모의고사는 여러분들한테 영어를 우리나라 말로 바꾸는 번역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 쌤, 그럼 그것만 다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진정한 해석은 그 문제를 필자가 원하는 의도대로 맞추면 되는 거거든. 근데 너희들은 지금 영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연습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 가볼게 얘들아. The truth is that 진실은 무엇이다? 노원이잖아. 자, 노는 쌤이 뭐 플러스 뭐라 그랬어? any 플러스 not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얘들아? 꼭 외워야 된다. 어떠한 사람도 혹은 어떠한 사람이 라고 해석해도 돼. 어떠한 사람이 안다 모른다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 대답을 어떻게? 확실히. 됐어요? 그러니까 that부터 sure까지는 지우야 무슨 자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다로 끝났으니까요. 그쵸? 이다로 끝났으니까 보어예요. 그리고 더 쉽게 말하면 비동사 뒤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비동사 뒤에 있으면 보어라 그랬잖아요.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B. 1번의 정답은 B. 2번입니다. Later, we discovered that we went to the same high school. 자, 요거는 도훈이가 한번 해석해볼래? 그 후 우리는 같은 학교에 다녔었다는 것을 발견. 그렇죠. 그러면 도훈아, that부터 school까지는 무슨 자리? 아이고, 이거 C인데. 목적 그렇죠. 목적어 자리가 되겠죠. 왜 목적어입니까? 아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지. 쌤이 말하고 싶은 건 해석이 누구랑 같이 돼야 돼? 동사와 접속사지 도훈아. 동사와 went인 동사 went와 접속사 대시 어떻게 해석했어? 도훈이가 방금 해석 너무 잘했는데. 거슬이라고 해석했지? 그러니까 무슨 자리? 목적어 자리. 정답은 B. 됐지? 그 다음 It has been reported by many scientists that sea levels are rising. 이건 채랑이 미안해요. 태랑이라 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쌤이 전주에서 희랑이도 가르쳤고 채랑이도 가르쳤어. 자, 해볼게요. 보고되었다. 많은 과학자들에 의해서 그렇지. 해수면이 상승한 것을 그렇지. 너무 잘했다. 해수면이 상승한다는 것은이니까 태랑아 무슨 자리가 되는 거야? 것은이야. 끝. A. 됐어요? 아 뭐야. 쉽잖아. 얘들아 됐지? 그것은 보고되었다. 많은 과학자들에 의해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은이야. 넘어갈게요. 자, that까지는 이제 뭐였다? 연습 게임.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진짜 다양한 접속사를 만나볼 거야. 자, whether하고 if인데요. 여러분, 이제부터 필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만 필기하도록 할게요. 진짜 이제 이거 말고는 없어. 진짜 더 이상 필기할 거 없어. 단어 뭐 정리해 주는 거 빼고. 자, 얘들아. 우리가 방금 전까지 종속 접속사랑 등위 접속사 구분했지. 자, 종속 접속사는 두 개 이상의 품사 역할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됐어? 얘들아 진짜 이것만 기억하면 이제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은 진짜 끝이야. 선생님 그럼 이제 저희 새로운 책으로 고등학교 거 하면 돼요? 가보자. 종속 접속사는 두 개 이상의 품사 역할을 했다? 그게 뭔 말이에요? 자, 289번 봐봐. Whether he will pass the exam이야. any. whether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뭐뭐인지 아닌지를 배웠지? 너무 똑똑해. 그런데 접속사야 전치사야? 접속사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동사와 같이 해석해야 돼, 안 해야 돼? any? 같이 해석해야 되지? 자, 가볼게요. 예니가 말한 것처럼 그가 시험에 합격할 것인지 아닌지는이야. 맞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whether부터 exam까지. 됐나요? 그러면 는으로 끝났으니 얘나 는으로 끝나면 무슨 자리? 은는이가 중에 는으로 끝나면? 뭐라고? 그렇지, 정답이야. 주어야. 됐어요? 근데 주어는 어떤 품사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이 한꺼번에 꺽쇠친 부분이 무슨 절입니까? 끝! 어때? 쉽지? 근데 whether이 하는 역할은 그럼 뭐라고 생각해? 잘 생각해봐. 여러분, 나는 그녀가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안다. 그러면 나는 안다 빼고 그녀가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라는 말에 집중해봐. 혹은 지금 말한 문장에서 그가 시험에 통과할 것인지 안 통과할 것인지라는 말에 집중해봐, 얘들아. 이게 어떤 느낌이야? 동사를 뭐 하고 있는 느낌이야? 하는지 안 하는지 물어보고 있는 느낌이지. 맞아? 그래서 얘들아, whether이 하고 있는 역할은 물어보는 거니까 무슨 사야? 의문사라고요. 여러분, 의문사는 뭔지 알죠? 의문사는 물어보는 품사잖아. 그러면서 이 whether이 물어보긴 물어보는데 무엇의 여부를 물어보는 거야? 아까 애니가 말한 것처럼 인지 아니지니까 동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겠지. 그녀가 시험에 통과했을지 안 했을지, 통과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 중에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지? 그러면 동사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라는 정보를 준다라는 건 무슨 역할을 같이 하고 있는 거야?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 역할을 같이 하는 거야. 납득돼요? 그래서 여러분, whether부터 exam까지 해서 명사절은 맞는데 그 안에 있는 이 whether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아이씨 깜짝이야, 이 whether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 whether를 의문 부사라고 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290번 한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그것은 확실하지 않다. 아직. 무엇이? 그가 시험에 통과할 것인지 아닌지는이지, 얘들아.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명사절입니까? whether부터 exam까지가 명사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whether이 하고 있는 역할은 뭡니까, 여러분? will pass, 동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뭐 하고 있다?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whether이 하고 있는 역할은 무슨 역할? 물어보고 있는 역할. 그리고 죄송합니다, 아까 하나 빼먹었네요. 접속사 역할도 하고 있는 건가요? 당연히 접속사 역할을 해야죠. 그 다음 여기 있는 whether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접속사 역할을 해야죠. 그런데 물어보고 있고 두 개의 주어 동사를 연결하고 있기는 한데
동사의 여부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무슨 역할도 같이 하고 있어요? 동사를 수식해주는 부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이런 다양한 접속사들이 어떻게 뒤에서 동사와 함께 물어보기만 하는 건지, 물어보긴 물어보는데 도대체 뭘 물어보는 건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갑니다. Whether yawning is passed from person to person is not clear. 얘들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yawning 하품이야, 하품. 하품하는 것이 전달이 되는지 아닌지는이지. 맞아? 하품하는 것이 전달이 되는지 아닌지는이지. 어디에서 어디로?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그러니까 사람마다지. 사람마다 전달되는지 아닌지는 뭐하지 않다? 확실하지 않다지. 됐어요? 그럼 여러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명사절이에요? whether부터 person까지가 명사절이죠. 왜요? whether부터 person까지가 해석이 어떻게 끝났어? 하품이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달되는지 아닌지는이니까. 됐어? 그렇게 보면 되는 거야. 명사절이고 무슨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되셨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선생님이 여기 뒤에 있는 거 있지? 요 뒤에 있는 거를 한 문장씩만 해볼게. 시간 관계상. 294번 봐봐. 294번은 어떻게 해석해야 좋겠어? He asked me whether I could share my thoughts on the problem. 어떻게 해석하니? 그는 물어보았다. 나에게 내가 공유할 수 있는지 없는지 느니야 르리야 이다야. 르리지. 무엇을? 나의 생각을. 뭐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됐어? 다시 한번. 그는 물어보았다. 나에게 내가 공유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나의 생각을, 문제에 대한. 됐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명사절이야? whether부터 problem까지가 명사절이지. 맞아요, 여러분? 그리고 무슨 자리입니까? 늘이 끝났으니까 얘들아 목적어 자리지. 됐어요? 그런데 앞에 뭐가 있습니까? me라는 간접 목적어가 있죠. 그럼 간접 목적어 뒤에는 무슨 목적어가 나옵니까? 직접 목적어니까 직접 목적어 자리가 되는 거야. 됐어요?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들아, if 주어 동사도 whether 대신에 똑같이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if 주어 동사는 무슨 뜻이었어요? 만약에 내가 뭐뭐라면이지. 그럼 그건 무슨 절일까? 그건 부사절이야. 왜? 명사 뒤에 있는 거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나중에 하도록 할게.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제가 말하고 싶은 명사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준비하면서 항상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용어를 추가하지 말자야. 여러분, 혹시 간접 의무문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간접 의무문이라는 말? 언제 들어봤어? 중학교 때 들어봤지. 자, 지금부터 간접 의무문이라는 말 대신에 명사절이라는 말로만 할게요. 잘 봐요. 299번입니다. 298번도 할게. 자, 봐보자. Why dinosaurs became extinct is still unclear. 얘들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Why는 왜라는 뜻이잖아요. 그치? 그런데 Why가 주어 앞에 있니? 네. 어떻게 알아? 이 동사가 있잖아요. became. 그럼 동사 앞에 주어가 있고 주어 앞에 접속사가 있겠죠. 쌤이 그렇게 가르쳐줬잖아요. 그래, 맞아. 좀 싸가지가 없구나. 그러면 나 혼자 쇼하는 거야? 자, Y는 무슨 접속사야? 종속 접속사지. 왜? 등위 접속사가 아니니까. 그럼 누구랑 같이 해석해야 돼? 뒤에 있는 동사랑 같이 해석해야 되지. 자, 뒤에 있는 동사가 뭐예요? 멸종했다지. 맞아? 되었다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되었다는 뒤에 extinct하고 같이 해석하잖아.
그치? 그럼 멸종했다라는 동사의 뜻과 앞에 있는 왜라는 걸 같이 합치면 어떻게 된다? 왜 멸종했는 지는이지. 맞아요? 뭐라고요? 왜 멸종했는 지는이니까 y부터 extinct까지 무슨 자리? 주어 자리. 그럼 무슨 절? 명사절. 됐나요? 이게 여러분이 배웠던 간접 의문문이야. 왜요? y가 하고 있는 역할이 뭐야? 접속사. 종속 접사지, 그치? 그 다음 y가 하고 있는 역할이 뭐야? 의문사. 그리고 y가 물어보고 있는 게 뭐야? 멸종한 이유지. 자, 그럼 멸종했다가 동사지. 동사한 이유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그럼 무슨 품사다? 부사.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y를 뭐라고 부릅니까? 의문 부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간접 의문문이라고 배웠던 거야, 중학교 때. 왜요? 아니, 간접적으로 물어보잖아. 왜? 물음표가 없잖아.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하지 말라고요. 어떻게 하자고요? 간접 의문문이란 말 그냥 치워버리고, 그냥 겉지로 끝나면 다 명사절이야.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299번 별표 치고 여러분들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속으로 또 해봐. 이게 상당히 어려워. 진짜 제대로 해보면. Do you know what the name of this flower is? 자, 여기서 또 what의 역할이 뭔지 한번 생각해봐. 자, 해봤니 얘들아? 자, 이제 고개 들고 화면을 보시고 선생님 보지 말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니? 했어? 마음속으로? 혹시 무엇이 오케이. 자, 갑시다. 너는 아니야. 그러면 너는이 주어지. 아니가 동사지. 그 다음 잘 봐. 그 꽃의 이름이라고 해석하지 않냐? 자연스럽게. 그러면 그 꽃의 이름이 무슨 자리? 주어 자리야. 그치? 그 다음에 is는 당연히 무슨 자리야? 아이고 미안해. is는 당연히 무슨 자리야? 동사 자리지. 그치 얘들아? 그럼 what은 무슨 자리야? 이게 포인트야 이제. 이 what만 제대로 알면 이제 끝이야. 보어잖아. 왜? 이 꽃의 이름이 무엇이다가 아니라 무엇인지를이라고 바뀌었잖아. 맞아? 이다가 붙었으니까 what은 무슨 자리였단 소리야? 보어 자리였단 소리야. 비동사 뒤에 있었어. 이제 뒤에 있었다고. 근데 그게 앞으로 온 거야. 왜? 물어봐야 되니까. 이해 안 돼요? 다시 한번 말해줄게. 이 꽃의 이름이라는 게 주어 자리인 건 알겠지? 그 다음에 is가 동사인 건 알겠지? 그런데 무엇인지를이라고 해석했잖아. 그럼 무엇인지를이라는 말은 무엇이다에다가 지가 합쳐진 거잖아. 그럼 원래 동사는 이다였다는 소리잖아. 근데 내가 이다라는 말이 있으면 무조건 무슨 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 보어 자리. 그 보어 자리가 뭐라고? 무엇이라고. 납득 가요? 그러면 보어는 명사 아니면 형용사가 될 수 있잖아. 명사의 형용사 중에 누구야? 명사야. what은. what만. 됐어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무슨 사? 의문사. 그러면서 무슨 역할을 한다? 접속사. 자, 종속 접속사는 몇 개 이상의 품사 역할을 할 수 있다? 2개 이상의 품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야. 납득가요? 다시 한번 크게 정리할게. 자, 일단 what부터 flower is까지는 무슨 자리인 건 알겠어? 목적어 자리인 건 알겠지? 왜요? 이 꽃의 이름이 무엇인지를이잖아. 다시, 이 꽃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너는 아니? 이거잖아. 그럼 를이 붙었으니까 무슨 자리였단 소리? 목적어 자리였단 소리. 그럼 한꺼번에 무슨 절이었단 소리? 명사 절이었단 소리는 알겠어 얘들아. 그치? 근데 what 안으로, 그 명사절 안으로 들어가 보자고. 안으로 들어가면 what이 하고 있는 역할이 뭐라고요? 안에서 보어 역할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접속사 역할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사 역할도 하고 있다? 의문사 역할도 하고 있다고요. 그럼 쟤를 뭐라고 불러야 돼요 선생님? 의문 대명사라고 부르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게 무슨 의문문에서 배웠던 거다? 중학교 때 간접 의문문에서 배웠던 건데 그런 간접 의문문이라는 말은 치우자고. 이제부터 명사절로 다 통일시킬 거야. 뭘로만 끝나면 동사하고 해석했을 때 것으로 끝나거나 지로 끝나면 전부 명사절로 취급할 거야.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편해지는 거야.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301번 한번 해석해 보세요. stood for는 의미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해석하셨나요? 자, 가볼까요? 누군가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을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얘들아. 여러분 다 잘생기고 아름다우신데 말씀 안 하시니 내가 좀 친해질 수도 없고 너무 난감하네요. 질문했다. 누구에게? 나에게. 그치? 뭘 질문했어? LOLE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이지. 됐어 얘들아? 그럼 를로 끝났으니까 무슨 자리? 한꺼번에 목적어 자리. 자, 안에 주어 동사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무슨 절? 명사절. 확인했습니다. 되셨죠? 자, 조금만 깊게 파보자고. what이 하고 있는 역할이 뭐예요? 내가 일부러 우리나라 해석 썼어. 의문사 역할, 목적어 역할이지. 무엇 을이잖아. 을이 붙었잖아 얘들아. 그치? 그 다음 무슨 역할? 접속사 역할. 끝! 근데 목적어는 무슨 품사? 명사. 그래서 얘 이름이 뭐다? 의문대명사. 끝!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302번 여러분들 A만 한번 셔츠까지만 바로 해석해서 where이 뭔지를 한번 써봐. 밑에다가. 시작. where이 밑에다 뭔지 다 써봐. 자, 300번에 how도 한번 써봐. where만 뭔지 써봐. where만. how하고. 무슨 품사 역할을 하는지 써보는 거야. 명사절도 한번 꺽쇠 표시해도 돼. 얘들아, 명사절은 꺽쇠 표시해도 돼. 꺽쇠 표시만 봐줄게. 자, 300번부터 한번 봐보자. 300번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명사절일까? N. 명사절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 뭐라고? 괜찮아, 틀려도 돼. 편하게 말해봐, 애니. 끝까지? how부터 you까지지, 애나. 왜? tells가 동사잖아. 그치? 근데 how부터 you까지 안에 보면 주어 동사가 또 있잖아. 그러니까 how부터 you까지가 주어이고 전체가, 그리고 동사가 이제 다시 tell로 시작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리고 how가 하는 역할이 뭘까? 당연히 물어보겠지. 어떻게니까. 의문사.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두 개를 연결하지. 그러니까 접속사. 됐어? 그 다음에 물어보긴 물어보는데 뭘 물어봐? treat가 취급하다는 뜻이거든. 어떻게 취급하는지를 물어보지. 그러면 동사하는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지. 그래서 동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무슨 품사? 부사. 얘들아, 이해돼? 그래서 how의 이름은 뭐다? 의문부사. 선생님, 동사하는 방법, 왜 동사하는지, 어디서 동사하는지, 언제 동사하는지, 이거 전부 다 부사인가요? 네. 왜? 동사하는 이유, 동사하는 방법, 동사하는 시간, 동사하는 장소를 물어보잖아. 이해돼요? 그래서 부사로 취급하는 거야. 내가 꼭 기억하라고 했지.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고 동사는 부사가 꾸며주고. 알았지? 그것만 기억하면 돼. 자, 이제 오늘 마지막 30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 was wondering. 자, 얘들아, wonder는 궁금해하다라는 동사야. 해석해보자. 나는 궁금해하고 있다. 어디서 너가 샀는지를이지. 무엇을? 저 셔츠를입니다. 됐어요? 자, 그럼 명사절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where부터 셔츠까지죠. where 쌤? where부터 동사와 같이 해석했으니까. 그 다음 지를로 끝났죠. 자, 그럼 명사절인데 를로 끝났으니까 도훈아 무슨 자리? 목적어 자리. 끝. 됐습니까?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서 where를 좀 분석해 보자고요. 지우야, where이 하고 있는 역할 세 가지 뭘까? 의문사, 접속사 역할 하고 있고, 그렇지. 박수.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여러분, 명사절이 이게 다예요. 하나만 더 해석해드리면, 그거는 이제 안 물어보고 그냥 제가 바로 해석해드릴게요. 옆 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와 있냐면 304번 Who made the sculpture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누가 만들었는지는이지. 누가 만들었는지는 무엇을? 그 조각상을. 더 스컬프처가 조각상이라는 뜻이야. 누가 그 조각상을 만들었는지는이 되니까 who부터 스컬프처까지는 무슨 자리? 주어 자리. 됐지? 그런데 안에 있는 who를 분석해 보자고요. 안에 있는 who는 누가라고 했지. 성경에 누가복음 말고 누가는 은는이가 중에 가로 끝났으니까 죄송. 가로 끝났으니까 무슨 자리가 되는 거야? 주어 자리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리고 무슨 자리가 된다? 누가라고 사람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의문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를 몇 개를 연결하고 있어? 2개를 연결하고 있지 얘들아. 그러니까 무슨 사? 접속사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얘들아, 동사가 2개 나오면 접속사 하나가 연결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동사가 3개 나오면 접속사가 2개가 연결해주면 된다고 보고, 동사가 101개가 나오면 접속사는 100개가 나와야 된다는 걸 생각만 하면 되는 거야. 됐어요? 자,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리고 싶었던 명사들은 이게 다예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너희들이 책을 사올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책이 이제 진짜 고등학교 1학년 책이야. 그래서 얘들아, 쌤이 너희들한테 겁을 주려는 게 아니야. 지금 너희들이 쌤 수업을 제대로 들었기 때문에 이 수업을 제대로 복습을 하잖아. 그럼 여러분이 고등학교 책에 나오는 명사들은 다 해석할 수 있어. 단 하나도 빠짐없이. 자, 그래서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모두가 출석하게 되면은 명사절의 이 종류 있지? 이 종류를 깔끔하게 한 방에 다 정리해 줄게. 접속사별로. 알았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일단 숙제는 얘들아 어디를 해오면 되냐면 그 뒤쪽에 좀 넘겨볼래? 자, 얘들아 뒤쪽에 넘겨보면 거기 이렇게 절 파트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거든? 한번 찾아볼래? 뒤에 쭉 넘기면 유닛 33이라고 써있고 대절이라고 이렇게 써있는 거 있거든? 그거 보이니? 거기가 82쪽이라고 돼 있을 거야 얘들아. 거기 82쪽부터 어디까지 해오시면 되냐면 여기가 89쪽까지 다 해오면 되거든? 근데 숙제가 많잖아. 그치? 숙제가 많으니까 해석 같은 거는 쓰지 말고 여러분들이 빠르게 할 수 있는 문제들 있지. 빠르게 할 수 있는 문제들만 풀어도 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못해도 내가 뭐라 하지 않을 거야. 어려우니까. 알았지? 근데 쌤이 지금 오늘 수업한 내용이 모두 다 89쪽까지라서 그래. 그리고 너희들이 직접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그러면 너무 많으니까 차라리 이렇게 합시다. 한 문제씩 건너뛰고 푸세요. 절반만 해오세요. 그러면 괜찮아요? 82부터 89까지? 한 문제 풀면 그 다음 문제 풀고 그 다음 문제 풀고 그런 식으로. 알았지? 오케이. 자, 고생하셨습니다.